Right. Well, again, in the NFL, it's a combination of a lot of things. But if you look at the players we had in the NFL, Tom Brady was a fourth-string quarterback his rookie year. He didn't exactly come in as, with any play time at all. Gronkowski, he didn't do too much his rookie year. Julian Edelman played quarterback in college. Then he was a wide receiver, and then he was a punt returner. So developing players is something that Michael and I believe strongly in, and we'll support that with the staff, and we'll support that with the program. There's a lot of opportunity and room for growth for all players, whether 19, 20, or honestly 22, 23. Now, 이번 에피소드 첫 번째 소식은 NFL 역사상 최고의 감독인 빌 벨리책 감독이 드디어 컬리지로 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5년간 5천만 달러, 연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벨리책 감독이 NFL이라는 이 프로 리그를 떠나서 컬리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컬리지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다운 무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벨리책 감독은 이미 모든 것을 이뤄낸 감독이에요. 6번의 감독으로서의 슈퍼볼 우승을 드러냈고, 또 2번의 코치로서의 슈퍼볼을 드러내기도 했던 벨리책 감독은 이미 최고의 감독이고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NFL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대신 이 커리어 말년에 구단주와의 파워 싸움이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컬리지라는 무대는 부담이 덜해요. 미디어나 또는 구단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벨리책 감독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가 원하는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컬리지라는 무대는 적합했습니다. 벨리책의 이 움직임은 절대 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모두가 벨리책 감독이 잘 안 풀리다가 이 프로리그에서 NFL에서 러브콜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컬리지에서 부르니까 간 거 아니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벨리책 감독과 그의 스태프들은 이번 오프시즌, 이 휴식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이 컬리지 프로그램의 모든 면들을 면면히 계산하고 분석해 왔고, 벨리책 감독이 이번 오프시즌 그의 아들 스티브 벨리책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는 이 워싱턴 대학에서 같이 코칭에 참여하고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하고 했던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컬리지의 생태와 운영 방식, 윅투윅 게임 빌딩을 온몸으로 깨닫고 그것을 봐왔고,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팀 빌딩에 대해서 그는 분석을 해왔고, 본인이 실제 그 조언자가 되어서 워싱턴의 디펜스와 그리고 워싱턴의 감독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컬리지는 프로와 비슷한 면모를 가지게 되었어요. 역대 최고의 컬리지 감독인 닉 세이반 감독은 아마추어 리즘을 잃어버린 이 컬리지의 실증을 느껴서 떠나게 되었지만, 벨리책은 다릅니다. 그가 프로에서 성공한 방식들을 어느 정도 이 컬리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그가 NFL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저평가된 요소에서 본인이 그것을 차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현재 이 컬리지이기도 합니다.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 이상 이 컬리지는 닉 세이반, 커비 스마트가 이끄는 최고의 디펜스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두 엄청난 코치는 뛰어난 리크루팅을 바탕으로 5스타 선수들을 팀에 불러 모았고, 그들과 3년, 4년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본인들의 시스템에서 성장시키면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디펜스 스킴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컬리지는 매년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또 성적이 좋지 않은 팀도 돈만 있으면 선수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팀들은 로스터에 급격화된 변화를 겪게 되고 탤런트가 뒤바뀌고 이들의 디펜스 시스템을 온전히 이해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는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과연 벨리책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NFL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스타 선수들이 FA를 통해서 팀을 떠나게 되고, 하지만 뉴잉글랜드 빌 벨리책 감독의 패치는 그런 것들을 잘했잖아요. 스타 선수 떠나도
또 이름값이 떨어진 베테랑 선수들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고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포지션이나 이 스킴을 재정의하여서 리그를 항상 놀라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컬리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벨리책 감독은 단 한 명의 감독이 아니에요. 최고의 NFL 커리어를 보내다가 이 컬리지로 향했던 단 한 명의 감독은 아니죠. 벨리책과 같았던 감독이 또 한 명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왕조를 열었던 이 빌 왈시 감독이 분명히 이 스탠퍼드 대학에 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벨리책은 디펜스의 황제였다면 빌 왈시 감독은 오펜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NFL 모던 오펜스를 창조한 감독으로서 수많은 성공을 만들어냈고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NFL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너스에서 벨리책 감독과 똑같이 구단주와의 알력 싸움에서 패한 이후 그는 컬리지로 진출했을 때 빌 왈시 감독은 분명히 잘 적응하지 못하였어요. 빌 왈시 감독은 완벽주의자였고 복잡하고 디테일한 그의 스킴은 10대 선수들에게 분명히 어려웠어요. 또한 그는 다혈질이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직성이 풀리는 독재자였습니다. 60살이 넘는 그에게 그 독재자라는 그런 성격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벅찼고 이 컬리지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벅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지 못한 채 컬리지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벨리책 감독은 어떨까요? 벨리책은 이 빌 왈시 감독과 다르게 발명가라기보다는 발견자입니다. 그는 하이스쿨, 컬리지, NFL, 캐나다 모든 리그의 스킴을 따오고 그것을 본인의 탤런트에 맞게 재단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코치이고요. 그는 완전한 독재자라기보다는 스태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역할을 일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재권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아직도 20대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에요. 과연 빌 왈시 감독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70대에 이 NFL 역사상 최고의 코치가 모든 트로피, 영광을 뒤로한 채 컬리지에서의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은 최소한 박수를 쳐주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가 컬리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그의 카리스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네, 15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 팬터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팬터스가 3.0포인트로 무려 현재 탑독 페이보릿입니다. 2022년 이후 팬터스가 처음으로 현재 탑독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이 현재 비록 이 3연패를 겪고 있지만 그 3연패의 과정 속에서 이들의 이 경기력이 굉장히 훌륭했다. 브라이스 형이라는 쿼터백이 드디어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현재 불리고 있네요. 반면에 댈러스 카우보이스 비록 성적이 좋진 않아요. 저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쿠퍼 러쉬라는 이 쿼터백이 생각보다 잘 이끌고 있다. 분명히 정말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카우보이스의 쿠퍼 러쉬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제 생각으로는 결국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러싱 오펜스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잘 전진을 해낼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저번 주 CD 램이 대활약을 펼친 것처럼 분명 좋지 않은 디펜스를 상대로는 이들도 쿠퍼 러쉬와 함께 잘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하위의 디펜스로서 저는 쿠퍼 러쉬와 이 댈러스의 오펜스가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팬터스 입장에서는 이 추바 허버드를 통한 런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움직임을 선보여야 할 텐데 과연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저는 댈러스의 3.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캐롤라이나 팬터스 최근 경기력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 분명히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필드 위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바디랭귀지 그러한 자신감 분명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탑독이다라는 것은 자신있게 이 팀이 이 스프레드 커버를 해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아직은 제 의견이고요.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필드골 하나 정도의 격차가 이 두 팀의 현재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 픽은 댈러스의 3.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 칩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 브라운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브라운스가 4.0포인트 언더독입니다. 칩스가 4.0 페이보릿인데요. 칩스의 경우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이 캔자스 시티의 모습을 매주 보여주고 있죠. 반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어느 팀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 팀은. 하지만 제이미스 윈스턴의 이 주사위 던지기 어느 팀이든지도 굉장히 대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공존하고 있는 팀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는 왠지 브라운스에게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제이미스 윈스턴이라는 이 쿼터백이 가진 파괴력은 칩스의 세컨더리 이런 것들 블리츠 스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브라운스의 리시버, 제리 주디 이런 선수들이 현재 굉장히 물이 올라있던 상황이에요. 칩스의 약간 부족한 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브라운스의 디펜스, 마일스 게럿의 매주 활약들을 보면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올 시즌에도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본인이 가져가겠다 라는 거의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캔자스 시티 칩스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레프트 태클이던 라이트 태클이던 매번 매 플레이마다 정말 상대에게 프레셔를 허용하고 또 페널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그룹으로서는 조금 오펜스의 그러한 득점력을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칩스가 브라운스를 상대로 자신있게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저는 칩스가 물론 질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엄청나게 이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지도 않은 게 현재 현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브라운스의 4.0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업셋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브라운스가 제이미스 윈스턴의 이 주사위가 좀 잘 떠주면서 이 좋은 모습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휴스턴 텍산스, 이 텍산스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경기는 이 바이위크를 가지고 돌아온 이 텍산스가 3.0포인트 탑독입니다. 돌핀스의 경우 타이릭 힐, 젤런 와들 이들의 리시버들의 파괴력은 떨어졌지만 새롭게 스크린 게임이라든지 퀵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낸 돌핀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텍산스의 경우 이 바이윅 전까지 굉장히 불안했던 경기라고 선보였죠. CJ 스트라우드의 소포모 그런 징크스다, 현재 폼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이면에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 문제, 거기에 이들의 니코 콜린스를 제외한 리시버진의 문제, 여러가지 요소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텍산스라는 팀이 진정한 컨텐더로서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텍산스의 경우 과연 이 바이위크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이 경기는 돌핀스의 오펜스에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텍산스의 디펜스, 물론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 변칙적인 블리츠나 이런 활용을 굉장히 잘하곤 있지만 결국 커버 1, 커버 3, 파이어 존 이러한 약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선보이는 예측 가능한 디펜스를 펼치고 있는 텍산스로서 돌핀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장점인 이 퀵 패싱 게임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 이들을 활용한 버티컬 패싱 게임까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텍산스 입장에서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을 통해서 이 투하를 방해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생각 외로 어느 정도 잘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부상자나 디펜스 탤런트를 보면 굉장히 쉽게 무너질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 오펜스를 잘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텍산스의 특히 패스 프로텍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위크를 통해서 해답을 찾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 단순하죠. 이들이 탤런트적으로 당연히 부족한 것이니까 그것이 바이위크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모든 팀이든지 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핀스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돌핀스의 3.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 이 제규어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뉴욕 제츠가 3.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츠는 분명 최근 경기에서 매번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면 경기에서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의 오펜스 퍼포먼스가 나쁜 편은 아니라는 점. 시즌 초반, 시즌 중반보다는 이들의 오펜스의 폼이 분명히 올라왔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잭슨빌 제규어스, 맥 존스라는 쿼터백 저번주에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겼지? 맥 존스 이렇게 못했는데? 보기도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오펜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지 않나. 뉴잉글랜드에서의 맥 존스는 정말 선녀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뉴욕 제츠의 3.0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제츠는 분명 똑같은 3승 10패, 2승 11패, 똑같이 못하는 팀인 것은 맞아요. 잭슨빌 제규어스. 하지만 그래도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 퍼포먼스에 비해서 이들의 득점 기대값이 훨씬 높지 않나. 이것은 제츠가 한 5.0포인트 정도는 스프레드로 이 페이보릿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제츠의 3.0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 커맨더스와 뉴올리언 세인츠. 뉴올리언 세인츠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커맨더스가 7.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약팀 판독기인 워싱턴 커맨더스, 정말 약팀을 상대로는 정말 잘 팹니다. 이 팀. 이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루키 쿼터백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고, 반면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저번주 데리카가 괜히 이 점프를 하는 바람에 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쿼터백인 테이섬 힐조차 현재 부상으로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이크 해너가 되었든 또 다른 스펜서 레틀러가 되었든 이들의 백업 쿼터백이 현재 경기를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백업 쿼터백으로 세인츠라는 팀이 이 한 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커맨더스의 디펜스 물론 얼마 전에 코너백 이들의 이마뉴엘 포브스도 방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세인츠의 오펜스가 이 데리카 없이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확답을 할 수 없겠고요. 반면에 커맨더스의 오펜스 한 주 쉬고 왔고 제이든 다니엘스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턴오버만 없이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이 7.5포인트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은 물론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력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7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그 결과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바이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은 분명 현재 리빌딩을 진행 중이고 이들은 루키 쿼터백이 팀을 이끌고 있는 아직 팀 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초기의 팀으로서 전혀 성급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어의 전략을 취해서 올 시즌 루키 쿼터백과 함께 센세이셔널한 플레이오프 런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의지를 선보였고 결국 베테랑 코너백인 마셜 레리모도 트레이드를 하였고 여러 가지 후속 무브들을 취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수들을 그리고 라커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정신적으로 방해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아직도 배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부디 굳이 빨리 조급해하고 모든 것을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려 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조금은 천천히 이 조급한 마음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욕 자이언츠. 이 자이언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레이븐스가 무려 이번 주 최고의 이 스프레드입니다. 16.5포인트나 이 탑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쉬고 온 라마 잭슨, 바이위크의 데릭 헨리, 누가 막을 거냐라는 모습이고요.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듀류락, 토미 드비토, 누가 되었든 이 자이언츠라는 팀은 현재 이 NFL 리그의 이 내년 시즌 전체 1픽을 노리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저는 자이언츠의 16.5포인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물론 바이위크를 가지고 돌아온 레이븐스, 굉장히 프레시한 이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이언츠라는 팀은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팀으로서 라마 잭슨의 이 포켓 안에서 좀 제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가장 관건인 것은 역시 자이언츠의 오펜스죠. 드류락과 토미 드비토 누가 뛰든 어쨌든 이들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레이븐스 또한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잘 막아주기만 한다면 레이븐스 입장에서도 많은 점수차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보다는 그냥 적당히 힘 빼면서 자이언츠니까 상대가 그냥 어느 정도 점수차를 벌리고 하면은 그냥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끝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이언츠 오펜스의 기대값은 분명히 없지만 레이븐스라는 팀의 오펜스가 그렇게까지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낼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 이 근거입니다. 제 픽은 자이언츠의 16.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 벵갈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팀 성적만 좋았다면 이 조버로우와 자말 체이스는 충분히 MVP급의 시즌을 선보이고 있는 이 벵갈스이고요. 반면에 테네시 타이탄스 디펜스는 잘합니다. 벵갈스와 다르게. 하지만 쿼터백이 너무나도 못하죠. 윌 레비스와 이들의 오펜스가 올 시즌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타이탄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원정팀인 벵갈스가 5.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벵갈스의 이 매주 무너지고 있는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쩌면 윌 레비스도 충분히 벵갈스의 디펜스는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나아갈 것 같아요. 타이탄스는 저번 주에도 토니 폴라드의 활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 야드를 전진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토니 폴라드가 그냥 한 20-30번 스냅을 받으면서 이 경기를 뛴다면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역시 반대로 조버로우가 이끄는 벵갈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과연 타이탄스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현재의 벵갈스의 오펜스를 막을 수 있는 디펜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벵갈스라는 팀이 윌 레비스가 저지르는 턴오버 한 번 정도만 잘 주워 먹는다면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처럼 그래도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이 점수차로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벵갈스의 5.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카디널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카즈가 6.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뉴잉글랜드의 경우 바이위크를 가지고 돌아온 드레이크 메이의 퍼포먼스 과연 준비된 모습일까라는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최근 3연패를 겪고 있고 이들의 플레이오프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반전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요. 먼저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드레이크 메이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매주 좋은 활약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인터뷰나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리더감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동료 선수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이 드레이크 메이라는 루키 쿼터백에 대한 존경이 라커룸에 분명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는 충분히 본인들이 저지른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이 성장을 거둘 수 있는 선수로서 저는 저번 주 가졌던 이들의 바이위크가 이 메이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카디널스의 경우 이 3연패를 겪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카일러 머레이의 포켓 안에서의 모습, 분명 예전보다는 발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좋은 패스들도 선보이고 카일러 머레이의 단점이라고 꼽혔던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 이러한 부분도 올 시즌에 잘 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이 결국 뛰지 않고 있을 때는 그렇게 디펜스 입장에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카일러 머레이는 정말 스크램블에 능하고 리그 최고의 이 빠른 쿼터백으로서 그가 달려야만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 디펜스가 카일러 머레이를 또 한번 이 포켓 안에 저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요. 제 생각으로는 패치의 6.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의 디펜스는 굉장히 빠르고 특히 세컨더리들의 활약을 통해서 카일러 머레이의 발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디널스가 지금 당장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6.0포인트, 한마디로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패치의 6.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콜츠와 덴버 브론코스. 덴버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덴버가 4.0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 이 플레이오프 희망 고문을 올해도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죠.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와일드카드 진출을 위해서 절대 이 콜츠에게 질 수 없는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저번 주 바이위크를 한 주 쉬고 돌아오는 경기인 만큼 정말 풀 전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콜츠 입장에서 가장 관건은 이 덴버 브론코스의 철벽 수비를 과연 뚫어낼 수 있느냐예요. 덴버의 디펜스는 이 벤스 조셉 코치 하에서 정말 잘 성장해 있고 이 개개인의 베테랑 선수들의 임무 수행 능력과 함께 이 벤스 조셉 코치의 굉장히 변칙적인 블리츠나 크리퍼 컨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쿼터백을 굉장히 혼란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죠. 과연 이 필드를 스캔하고 또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일관성을 보이기 힘든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덴버의 철벽 디펜스를 과연 잘 뚫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덴버 입장에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을 향해 턴오버나 이 펌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블리츠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블리츠 상황 속에서 과연 리차드슨의 이 대처 능력, 그것이 결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분명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앤서니 리차드슨만이 던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어깨와
또 한번 0점이 잡히면 또 제대로 공을 던지죠. 그러한 패스들이 결국 알렉 피어스나 뭐 마이클 핀맨 주니어 이들의 장신 리시버들에게 꽂히기만 한다면 덴버 브론코스가 아무리 뛰어난 뭐 세컨더리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인디애나 콜츠의 뭐 6피트 3인치, 6피트 4인치 이 굉장히 피지컬하고 큰 리시버들을 상대로는 1대1 상황에서 온전히 막아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콜츠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에 조금 준비를 해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뭐 단순할 것 같아요.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 거스 브래들리 코치의 예측 가능한 디펜스를 상대로 보닉스의 장점, 뭐 숏패싱을 통해서 경기를 처음에 잘 풀어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뭐 뒷볼도 계속해서 던져내면서 이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콜츠의 4.0포인트입니다. 콜츠라는 팀은 항상 꾸역꾸역 이 와일드카드에 진출하는 팀으로서 이들은 아무리 상대가 뭐 약하든 아무리 상대가 강하든 일관성 있게 경기에 이 접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이에요. 덴버라는 팀이 분명 경기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점수 차는 필드골 하나 정도의 차이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콜츠의 4.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가장 큰 빅매치죠. 바로 버팔로 빌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대결인데요. 라이온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2.5포인트 라이온스가 페이보릿입니다. 이 경기는 뭐 미리 보는 슈퍼볼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AFC 최고의 팀인 버팔로 빌스, 조시 알렌이 현재 MVP 후보로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저번 주에도 보여주었었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명실상부 NFC 최고의 팀으로서 뭐 막을 수 있는 팀이 뭐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 양대 리그 최고의 팀들이 각기 이 플레이오프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이느냐, 이들이 진정한 슈퍼볼 컨텐더가 맞느냐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버팔로 빌스, 저번 주 조시 알렌 뭐 3번의 패싱 터치다운, 뭐 3번의 러싱 터치다운 보면서 뭐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오펜스를 통해서 득점을 거둘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이들의 디펜스가 내준 만큼, 얻은 만큼 내주기도 쉽다. 이들 디펜스 퍼포먼스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 뭐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물론 댄 캠벨 감독의 고포리 판단이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감독이긴 하지만 그의 모든 선택이 사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강하고 터프한 팀의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댄 캠벨 감독의 시한폭탄 같은 그런 판단들이 어쩌면 이 경기에서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경기 자체는 저는 양팀 모두 서로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들의 오펜스들이 많은 득점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단점들은 이미 램스와의 경기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빌스의 디펜스 정말 좋아요. 선수들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호흡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지만 이들은 이 민첩하고 빠르고 대신 이 니켈 다이맨 디펜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어느 정도 피지컬 싸움에서 승리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리그 최고로 터프한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스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라이온스는 지속적으로 5야드, 6야드, 뭐 12야드 이 러싱을 통해서 이 빌스의 디펜스를 쉽게 공략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튜 스태포드와 션 맥베이 감독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러드 거프는 이 플레이 액션에서 이어진 굉장히 쉬운 패싱으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꽂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추구하는 이들의 이 디펜스 굉장히 많은 맨 커버리지를 선보이고 이들은 블리츠를 통해서 우리 팀의 뭐 코너백들 뭐 뛰어나진 않지만
이들은 충분히 이 상대 리시버들을 괴롭힐 수 있고 그 타이밍에 우리의 블리츠를 통해서 쿼터백에게 던질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 오펜스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또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세이프티들의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온스 입장에서 디펜스의 부상이 분명히 굉장히 심하고 디펜스의 뎁스진이 얇다라는 점은 조시 알렌에게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공략을 해낼 수 있는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온스의 라인베커즈 부상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조시 알렌이 과연 이 스크램블 상황에서 태클링하고 정말 끈질기게 발목을 붙잡고 할 선수가 사실 몇 안 돼 보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조시 알렌 또한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기는 저는 라이온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현재 분명히 좀 약해 보이고 매 경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들은 이 세이프티에서 커비 조셉과 브라이언 브랜치라는 이 게임 체인저, 디퍼런스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조시 알렌으로부터 뭐 턴오버를 하나 정도만 유발을 하더라도 경기는 이 라이온스에게 이 막판에 기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버팔로 빌스 입장에서 디펜스에 디퍼런스 메이커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러드 거프를 통해서 뭐 인터셉션을 한 번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 막판에 클러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 저는 라이온스가 2.5포인트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라이온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벅스와 LA 차저스, 이 디비전 우승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이 두 팀의 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차저스의 홈에서 차저스가 2.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벅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팀은 분명 NFC 사우스 디비전에 있어서 현재 가장 우승에 근접한 팀인 것은 맞아요. 애틀란타 팔콘스에게 2번 연속 패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오프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팔콘스는 그 이후로 이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반면에 벅스는 이 강인하고 터프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디비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그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이들의 주전 쿼터백이 시즌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과 다르게 최근 이들의 승리 과정에 있어서 베이커 메이필드만큼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주 상대해야 하는 상대는 LA 차저스, 이 디펜스 랭킹 1등의 차저스입니다. 과연 메이필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가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껏 보여주었던 그런 폭발적인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턴오버가 연이어 나오기만 한다면 어쩌면 이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LA 차저스의 경우 그냥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벅스의 좀 부족한 디펜스를 상대로 런더볼 하다가 또 상대가 저지르는 실수를 떠먹고 이 공을 잘 지키면서 저스틴 허버트의 그런 플레이들로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저는 차저스에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 이 차저스의 촘촘한 이 투하이 바탕으로 한 존 커버리지, 뭐 매치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을 현재의 베이커 메이필드가 뚫어내기에는 분명히 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메이필드가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차저스에게 의외로 쉽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차저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5.5포인트 이글스가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스틸러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러셀 윌슨과 이들의 오펜스의 퍼포먼스가 과연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이글스 입장에서는 과연 이들의 오펜스, 뭐 AJ 브라운이 이 브랜든 그램의 그러한 인터뷰에 대해서 브랜든 그램이 원래 저런다. 나와 젤런 홀츠 사이 좋다. 라고 반박을 일단 내놓긴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오펜스 좋은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 경기 자체는 저는 가장 큰 미스매치업이 발생하는 요소는 결국 스틸러스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틸러스는 분명 아서 스미스 코치가 이 리그 평균 하위 빈약한 스틸러스의 오라인을 굉장히 잘 감춰놓고 있어요. 좋은 패스 프로텍션 룰을 통해서 엑스트라 블러커도 많이 활용하고 하면서 그리고 오펜스의 스킴상 플레이 액션이나 뭐 이 붓 컨셉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분명 부족한 이 오라인을 어느 정도 잘 상쇄를 해주고 있어요. 오펜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 이글스의 D라인은 감춘다고 감출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이글스, 특히 젤런 카터의 경우에는 진짜 그냥 올 시즌 D4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스냅, 매 스냅마다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스틸러스의 오라인 이번만큼은 쉽게 잘 감춰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글스의 오펜스도 쉽진 않을 거예요. 스틸러스의 디펜스, 뭐 디펜시브 태클,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뭐 디펜시브 엔드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패스러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글스의 오라인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스틸러스의 D라인은 더욱더 피지컬하고 터프한 선수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만약 경기 초반에 이 템포가 느리고 이 정신줄을 잘 찾지 못하는 젤런 홀츠 입장에서 이 스틸러스 디펜스에 이 색을 당하고 또 뭐 펌블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스틸러스의 그 승리 플랜으로 경기가 순식간에 기울 수도 있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이글스의 5.5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글스의 D라인을 스틸러스가 잘 막을 것 같진 않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틸러스가 추구하는 이들의 승리 원동력, 공을 잘 지켜내고 또 조금씩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스페셜 팀의 힘을 통해서 경기를 야드를 전진하고 뭐 필드골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고 그러한 이들의 계획들이 잘 통할 수 있을까? 오히려 뭐 한 번의 색을 통해서 뭐 10야드를 후퇴하게 되고 또 뭐 오펜스 홀딩을 통해서 뭐 10야드 또 후퇴하게 되고 결국 필드 포지션 싸움에 있어서 이글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글스의 경우에는 분명 젤런 홀츠 분명 경기 초반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세쿠안 바클리가 있습니다. 바클리를 통해서 경기 초반을 잘 셋업할 수만 있다면 이글스가 예상외로 이 경기를 좋은 득점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이글스의 5.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입니다.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애틀 시옥스. 시애틀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요. 시애틀이 2.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이 경기는 저는 패커스 입장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시애틀 시옥스의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리고 이 라인 선상에서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터프한 그런 매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쩌면 리그에서 유일하게 스피드를 통해서 폭발성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커스의 정말 젊고 폭발력 있는 이들의 리시버를 바탕으로 해서 시애틀 디펜스를 상대로 무언가 상성상으로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서 조던 러브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 언제든지 폭발성과 언제든지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이 시옥스의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디펜스를 조금은 이 승산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에 시애틀 시옥스 지노 스미스가 아직까지도 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패커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을 상대로 이 시옥스의 오라인이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승산이 없다면 시애틀 입장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 뒷볼 던지고 이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패커스를 상대로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좀 걱정이고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저번 주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런더볼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 이들의 이 게임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패커스에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 픽은 패커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먼데이 나잇 풋볼 더블 헤더가 펼쳐지죠. 첫 번째 경기는 이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바이킹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바이킹스가 6.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먼저 시카고 베어스 현재 7연패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다. 켈러 윌리엄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7연패라는 거 처음 한다. 이 7연패라는 그 과정이 내 인생에서 없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에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뭐 대처 방법을 뭐 찾아내고 물어보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받듯이 베어스는 현재 이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7연패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방법을 사실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7연패에서 끝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반면에 미네소타 바이킹스 현재 굉장히 좋은 풋볼을 펼쳐내고 있고, 저는 분명히 이들을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지만 의심하지 말라 라는 의심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당당하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샘 다놀드라는 이들의 쿼터백, 시즌 중반에 어느 정도 슬럼프를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시 이 중간에 잠깐 선로를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이들은 다놀드와 함께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최근 퍼포먼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샘 다놀드와 바이킹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물론 시카고 베어스, 케일러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만 한다면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첫 번째 매치업에 있었던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언가 이 단기간에 뭔가 특히 원정 경기에 있어서 뭔가 반전을 이뤄내기는 좀 힘든 이 경기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픽은 바이킹스의 6.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팔콘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요, 원정팀인 팔콘스가 4.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팔콘스의 경우 컬크 커즌스, 그리고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에이든 오코넬이 나오든 데스먼드 리더가 나오든 이 포켓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쿼터백들, 일명 식물 쿼터백들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그냥 깔끔하게 지고 전체 1픽을 노려보는 것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런닝백, 루키 런닝백, 그리고 이들의 루키 타이트엔드, 분명히 이 볼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 레이더스인데요. 사실 볼거리 자체는 이 팔콘스라는 팀이 훨씬 많죠. 비잔 로빈슨, 타일러 아이게이러, 그리고 드레이크 런던, 그리고 다니엘 무니,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벼랑 끝에 몰린 애틀란타 팔콘스, 그리고 상대는 리그 꼴찌 팀입니다. 저는 팔콘스가 이 경기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시즌. 우리 이 템파베이 벅스가 이번 주에 지고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 다시 이 디비전 선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 집중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 바운스백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 팔콘스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팔콘스는 정말 약자한테는 강한 팀입니다. 제 픽은 팔콘스의 4.0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이상 15주차 이 픽 프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정말 플레이오프, 그리고 와일드카드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각 팀들이 펼쳐내는 굉장히 처절한 그런 경기들이 재밌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